정신과? 오,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정신과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톡톡 튀는 퀴즈들로 올바른 정신건강 지식을 배워보는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주마음건강TV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몸도 마음도 늘 웃고 싶은 남자 스마일맨 남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울주 마음건강TV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채널의 콘텐츠에 정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이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면 뭐 마음 건강? 저는 이 마음 건강이라는 얘기를 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냥 친구들하고 인사할 때도 건강해라 이렇게 하면 이 신체 건강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이 마음 건강? 뭔가 좀 생소한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음 건강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픈 상태인 건지 정신 건강이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이게 정신과를 갈 정도가 맞나? 혹은 가는 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어느 정도일 때 이제 정신과를 방문해야 될지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기 생활의 일상생활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경우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힘이 많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고민해 보시고 네. 처음에 만약에 정신과가 가시기 힘드시면은 주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정신과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아니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들도 좀 보시면서 그럼요.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라는 그것도 생각도 좋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목소리가 멋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얼굴만 잘생기신 줄 알았더니 네. 목소리도 좋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우리 네.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퀴즈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퀴즈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정신건강 지식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 교수님께서 직접 퀴즈를 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퀴즈 좋아하는데. 저는 네. 벌써부터 어떤 퀴즈들이 나올지 살짝 네. 긴장은 되는데요. 네.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한번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퀴즈를 배워보도록 아나운서시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셨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공부 잘하셨을 거고 맞습니다. 아나운서니까 당연히 잘하셨을 스마일맨도 거고.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저는 뭐 열심히 오늘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퀴즈 내주실 텐데요. 저희는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퀴즈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화이팅! 괜히 긴장돼요. 네. 정신과 환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정신과 환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좀 위험하지는 않다. 네. 정신과 환자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위험한 상태거나 그렇죠.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는 TV에서 위험한 사람을 좀 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이거는 착하게 정답을 말해야 정답일 것 같아서 네 저도 아니다. X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맞추셨습니다. 오, 다행이에요. 네. 살짝 틀릴까봐 살짝 걱정은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흥미나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네. 위험한 그런 상황들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람들이 막 환청도 들리고 막 이렇게 누군가 막 수근수근 거리는 얘기들을 보면 나를 욕한다 이렇게 막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또 위험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은 다소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을 단다면 제대로 이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네. 전혀 위험하지 위험하지 않다 않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모두 다 위험하지 않다,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까? 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정신과 환자는 지능이 낮다. 지능이 낮다.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지능이 낮다. 이거는 X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능이 낮진 않죠. 네. 절대로.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오히려 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 오히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데도 네. 너무 그걸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여지는 그 뭐 특정 장면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을 접하는 분들 경우에 보면 네. 굉장히 안정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네. 이분이 환자분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이상하네, 좀 특별하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치료의 급성기 이제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갓 회복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약간 약물 때문에 멍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지능이 이렇게 낮아지는 맞아. 것처럼 보이지는 네. 않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몇 개월 지나서 안정이 되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능이 낮지 않다. 그렇죠. 네, 저보다 높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교수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과 환자분들은 네, 지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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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예요. 왜 자꾸 제가 찔리죠? 전 이것도 당연히 X요. 예, X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아, 근데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문제가 좀 그렇구나. 뜬금없네요. 그쵸. 그렇죠? 네. 특정 이제 뭐 질환이라고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뭐 예를 들면 일부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 음성 증상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씻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네. 좀 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뭐 음성 증상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네.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고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면 그분들도 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이제 네.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특정 질환의 어떤 일부 행동으로 인해서 네.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그럴 있다는 수 거네요.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꼭 지저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 생각도 들었어요. 반대 경우도 있지 않나요? 결벽증처럼 왜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반대로. 예. 또 약간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런 분들도 모든 곳에서 다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그 특정한 행동이나 그런 상황에 몰입해 있다 보면 다른 부분을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이 이제 지저분하고 이렇게 뭐 정렬을 한다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이제 몰입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약간 불균형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른 곳은 깨끗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균에서 우리가 그 자유로울 수는 없다니까요. 그럼요.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섞여서 살아야 돼. 좀 적당히 이겨낼 수 있어야 네. 되고. 그래야 면역력도 좀 네. 생기고. 네. 네, 이제 다음 문제 주세요, 교수님. 네. 지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확실히 교수님 말씀 이제 설명을 좀 조근조근 듣다 보니까 네. 그동안 내가 정신과 환자에 관한 편견이나 네.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맞아요. 문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중급 정도의 이제 문제니까 어려워지네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두 분도 마음을 한번 네. 보십시오. 네. 긴장되는데요. 네. 그 소아 청소년기의 정신적 문제는 그 성장하면서 좋아진다. 소아 청소년기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크면서 괜찮아진다? 네. 이건 조금 생각하게 되네요. 이건 X 아닌가요? 네, 적극적인 크면서?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치료나? 정신적인 X. 문제는 크면서 자연 치유가 된다? 저도 X. X.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세모가 맞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처음부터 세모를 보기에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OX만 있는 줄 진짜. 알았잖아요. 이렇게 또 한 억울하다, 번째는 억울하다, 틀렸네요. 억울하다. 첫 번째 오답이 네. 나왔습니다. 저희 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제 경우는 그 환경적인 요인도 꽤 있고 네. 유전적인 요인도 꽤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성장하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기에 있었던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대부분 30% 정도는 성장하면서 좋아집니다. 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그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계속 지속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네.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 이제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아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어떤 특정한 뭐 상황이나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네, 스스로 있습니다. 이겨내게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소아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뇌가 아직 덜 성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뇌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ADHD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엽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 억제하는 능력도 이제 그 제대로 네. 기능을 하게 되어서 네. 그런 증상들이 이제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조건 이제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하고 가족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네. 특별하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잘 성장해서 문제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특히나 우리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하는 부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가는 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교수님께 잠시 좀 여쭤봤는데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요. 네. 아빠가 봤을 때는 아들이 정상인 것 같은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 까부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와닿네요. 병원을 데려가고 싶어. 근데 네. 엄마 아빠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또 치유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언제 이제 전문가의 그 자문을 구해야 되냐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쵸.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일들에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이유가 조금 합당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체크해 보는 게 좋겠고 네. 또 일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네. 한번 평가 받아보시는 아하.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말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조금 전 문제에 좀 이어서 네.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 정신질환은 유전질환이다. 정신질환은 유전질환이다. 아하. 네. 저는 자. 세모. 네. 정말 저희는 정답을 네. 모르고 지금 바로 그럼요. 퀴즈를 보고 그럼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딱 하고 있거든요. 습득력이 대단해요. 아까 세모 나왔으니까 이번에 근데 우리 정답 아니고 그죠? 세모일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정답입니다. 이야. 제가 함정을 팠는데 두 분 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꽤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조현병을 예를 들면 네. 한 부모님이 이제 조현병 환자이고 다른 부모님이 이제 정상인 경우에 태어난 자녀분은 약 10% 정도에서 조현병이 생깁니다. 확률적으로요. 예, 확률적으로 두 분 다 이제 환자분인 경우에는 한 50% 정도 생깁니다. 그래 그만큼 유전적인 이제 경량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유전적이라면 100%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50%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량성은 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복합적으로 이유가. 네. 유전적인 부분이 네. 일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후천적으로. 수도 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저희 지금 점점 이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신과에 입원하면 퇴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 할 수 없다? 전 이건 TV랑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퇴원을 할 수 마음대로 없다. 할 수. 그 철창에 막 갇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극단적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어떤 뭐 동의가 선택하실 거예요? 있다면 아니지 않나? 나는 O.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도 또 되네요. 저만 맞추고 싶은데요. 아,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정신과 입원 중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과에서도 입원하듯이 그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폐쇄병동, 요즘은 이제 안정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함부로 외부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격리된 곳이죠. 예. 네. 그런 곳은 그 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입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마음대로 못 나오는 곳을 본인 환자가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그래도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네. 치료를 잘 받고 나오겠다는 네, 의지? 맞습니다. 그렇게 예. 건강하게 바라볼 수 네. 있구나. 아, 그런 환자분들도 꽤 네.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자발적 입원으로 많이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안정을 취하고 싶고 외부와 조금 차단되어서 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원하고 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네. 비자발적인 이제 입원인 경우에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그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한해서 그 보호자 두 분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것도 무한정 오래 있을 수는 없고요. 네. 전문의 최소 2명 이상이 또 그 환자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분이 계속 그런 안정병동에 계속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군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입원 기간도 계속 무한정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이제 퇴원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생각하던 영화에서 보던 네, 이렇게 쇠창살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막 네. 갇혀 있고 네. 막. 제가 그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폐쇄병동 이렇게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림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팔다리 묶여 있고 네. 이게 쇠창살 있고 열어주세요. 예,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 막 이런 맞아요. 거가 근데 있을 것 건강한 같은데. 사람인데도 이렇게 네. 어떤 타의적인 요건 때문에 갇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기도 좋고 하시다 보니 관심사를 끌기에 좋으니까. 네. 네. 그럼 시설은 좋습니까? 정신과 네. 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실 안에는 뭐 침상간 거리라든지 몇 명이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규제들을 다 해놓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예,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해서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면 환자분과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권유를 받으시면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좀 치료를 위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과에 관련된 오해들이 또 하나씩 그러니까요. 풀어져 나가고 있네요. 네. 네, 계속해서 문제 주세요, 네. 교수님.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과 기록이 취업이나 공직 생활에 네.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O일 것 같아요. 네.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답이 개인적으로 두 개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분명히 정해놨을 것 같아요. 그럴 하지만 수도 있죠.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네.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봤을 때 이분이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뭔가 좀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조금 마음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선택을 하기가. 그래서 그래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일단 세모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모. 안타깝게도 이 문제의 정답은 지금 저희 혹시 들으셨어요? 우리 스태프분들의 그 비웃음이 섞여 있는 진짜, 그 웃음을 예. 혹시 들으셨어요? 아. 안골이 남아있잖아요. 의존증 환자면 몸속에 이게